2010년 12월 5일 새벽 6시 30분. 당시 사건이 일어난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마침 주일 새벽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 성당 관계자 밖에 나와 있었고요. 그분이 새벽에 갑자기 들린 소리에 놀라서 소리가 난 곳을 쳐다봤다가 소주라치게 놀랐다고도 합니다. 아, 왜? 뭘 봤으니까 놀랐을 그렇지, 텐데요. 뭔가를 목격을 해서. 한 청년이 이제 옆구리를 붙잡고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뛰어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대로 성당 앞에 이제 쓰러지면서 119를 불러달라. 여러분 한마디를 남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성당으로 가서 그거를 지금 구조 그렇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당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119가 현장에 출동했는데요.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피해자는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야, 이거 시작부터 많이 너무 흘렸구나. 불길하다, 이거.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 사건 이제 제가 형사가 되고 나서 처음 맡은 살인 사건이라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특히 부검 소견서를 보고 놀랐던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부검 소견서요? 부검 소견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 많이 놀라셨어요? 등과 옆구리 쪽에 날카로운 흉기에 찔려 생긴 자창이 3군데 있었는데 칼이 갈비뼈를 관통해서 폐를 뚫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아우, 끔찍하다. 갈비뼈를 통과해서 폐까지 뚫었다면 그게 엄청 깊게 어쨌든 된 거라는 깊게. 거죠? 그렇죠. 아우. 부검의에 따르면은 이제 폐가 뚫리면 이제 풍선처럼 바람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기가 빠지게 되면 사람이 절대로 뛸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피해자가 누군가한테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도망을 쳤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20대 젊은 청년이 서울 한복판에서 그것도 성당 앞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할인 서초경찰서가 발칵 뒤집히게 됩니다. 그랬을 것 같아. 새벽에 저희 형사들은 모두 다 비상 소집 전화를 받고 다 출동했고요. 물론 그 당시 그 피해자는 병원에 후송돼서 아무도 없었지만 거리 바닥에는 피해자가 흘린 피가 떨어져 있었고 한 아파트 단지 입구로 시작해서 피해자가 떨어져 있던 성당 아파트 한 200m 가량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와, 나는 바로 뭐 옆골목이 아니라 이게 200m 떨어진 거면은 엄청 거리가 있는 건데. 피해자 신원 확인 결과를 보니까 26살의 한모 씨였고요. 아파트 이제 거주자는 아니었습니다. 인근 빌라에 이제 부모님과 살고 있더라고요. 집 근처에서 그런 일 당한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이었는데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나온 단서로는 이제 피해자 혈흔뿐이고요. 다른 뭐 족적이나 뭐 지문 같은 용의자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단서는 없어서 범인이 누군지는 좀 오리무중이었습니다. 200m나 있는 데서 피를 흘리고 갔는데 범인은 아무 증거가 없었다는 게. 야. 이 흔히 말해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CCTV는 그 당시 좀 발견된 게 없나요? 피해자 이동 경로에 있던 CCTV까지 총 1,770개를 확보해서 정밀 분석에 들어갔고요. 그 결과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 단지 입구 경비실 CCTV에 피해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찍힌 거를 찾아냈습니다. CCTV에서 형사님들이 발견한 건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실제 영상인 거죠? 네네. 귀가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이고요. 지금부터 이 CCTV 하단에 찍힌 시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6시 36분. 네네. 피해자가 혼자 찍힌 시간을 보시면 새벽 6시 36분 8초거든요. 8초. 네. 2초 뒤 피해자가 사라진 방향을 쫓아가는 의문의 남성이 나타납니다. 지금 저분의 액션이 걷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뛰어가는 걸 스틸로 잡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맞아요. 뭐야? 어머, 이거 뭐야? 둘이 나타났어. 8초 뒤 두 사람이 다시 경비실 CCTV에 찍혔는데요. 네.
피해자가 의문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어머. 야, 그냥 봐도 다급해 보여. 지금 저 장면이 칼에 찔린 후에 피해자가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어머. 이미 찔렸어? 지금 몇 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의문의 남성이 CCTV에 찍힌 시각이 6시 36분 22초. 자, 피해자가 성당 쪽으로 도망치자 쫓아가는 걸 포기하고 다시 돌아온 범인의 모습이 담긴 CCTV예요. 이게 다 36분이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범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쫓아가서 칼로 찌른 이 모든 범행이 불과 10여 초밖에 안 걸렸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요 10여 초 사이에 모든 범행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저때 피해자가 이제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어폰만 안 꽂고 있었어도 범인이 달려오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인기척이라도 느낄 수 있잖아요. 무방 상태에서 당한 거죠. 아 그러니까 뭐 현장에 뭐 반항하거나 다투다가 뭐 이렇게 됐다는 흔적이 없었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짧은 시간에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애초에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범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마치 피해자가 저기 지나갈 거라는 걸 다 범인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기다렸다는데 그냥 가서 바로 10초 만에 모든 걸 끝내버리네요. 그렇죠. 범인이 피해자를 기다렸던 것처럼 어디선가 나타나서 쫓아간 걸 보고 형사님들이 처음에는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살인을 의심하고 피해자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분의 이제 지인이나 가족들 상대로 이제 혹시 주변에 원하는 산인은 없었는지 연말인데 술을 먹고 시비 같은 건 없었는지 이제 물어봤는데 누구랑 뭐 원한 살만한 사이도 아니었답니다. 그뿐 아니라 혹시 주변 사람들이 모르는 뭐 금전 문제라든가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컴퓨터, 통신, 뭐 금융 기록 등도 전부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단서가 나오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야 아니, 단서도 없고 원한이 아닌데 저 시간에 저 새벽에 들어오는 걸 그 아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때까지 나온 단서라고는 CCTV밖에 없는 상황이라 형사님들이 이 CCTV를 보고 또 보고 돌려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형사님이 눈에 딱 들어온 게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뭐가 눈에 딱 띄신 거예요? 범인이 이제 피해자를 쫓으면서 이제 네. 후드티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순간적으로 아까 쫓아갈 때 모습에 보면 한번 벗겨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새벽 시간이라 좀 CCTV 화질도 좋지 않았고 어두워서 얼굴이 식별이 잘 안 됐지만 삭발의 머리에 좀 얼굴이 좀 마른 얼굴 정도는 이제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범인 얼굴이 너무 뚜렷하진 않지만 이게 찍혔고 머리 스타일까지 알 수 있을 정도면 이게 약간 지금까지는 제일 결정적인 단서 아닙니까? 그쵸 희미하더라도 그쵸, 희미하더라도 모자가 벗겨진 그 순간이 되게 결정적인 단서가 됐겠네요. 네. 그래서 CCTV 사진을 저희가 가지고 범행 시간대 나눠가지고 저희가 탐문 수사를 해봤는데 이 사진을 보고 주민들이 알아보는 사람은 전혀 없더라고요. 없어. 예, 그때 저희가 이제 그때 수사를 어느 정도 했냐면요. 그 당시 강남 매드사에서 삭발머리가 유행했던 시절이었거든요. 뭐 삭발 클럽이라든가 이런 인터넷 동호회 같은 것도 있었고요. 거기까지 다 수사를 했지만 단서가 될 만한 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민을 탐문 수사를 하면서 네. 동시에 이제 범인 도주로도 이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지킨 게 이제 사건 현장 그 인근 아파트 이제 단지를 지나갈 때였는데요. 이후에 CCTV 이제 사각지대로 사라져서 범인 행적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사각지대로 또 사라졌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 범인의 마지막 행적이 찍힌 CCTV를 다시 한번 볼게요.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포기하고 다시 돌아온 직후의 범인의 모습입니다. 저 칼이다. 야, 저
뭔가 되게 분해 안 풀려 막 저기를 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우왕좌왕하고도 있는데 진짜 뭔가 막 분해 못 이겨서 화가 난 모습이에요 지금 막 걷는 모습이나 이게 공격적이야. 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저기가 제일 그래. 이거 봐. 그렇죠, 이렇게 돌아설 때. 막 이런 느낌. 지금 일단 두리번거리는 걸 보면 주변에 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는지 뭐 이런 걸 확인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살펴보는 것 같고 애초에 목적이 있는 범행이 있다면 칼을 버리고 갔겠죠. 아니면 어디다가 숨기고 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대로 들고 갔다는 거죠.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났다면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기 있다가 또 누군가가 그 시간에 또 보였으면 또 뛰어가서 또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정도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일반적인 거는 범행이 끝났으면 칼을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저런 차 밑에 그냥 안 보이게 숨기거나 이런 뭐 하수도 같은데 그냥 버리고 풀밭에 버리고 이렇게 은폐하고 그냥 도망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들고 계속 돌아다니는 걸 보면 아, 근데 지금 저렇게 위험하게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저러고 어디로 가는 건지 혹시 확인이 됐나요? 저 VCR을 보면 뒤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네. 소매 속에 흉기를 숨긴 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갔고요. 주차장 뒤편에 있는 담을 넘어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 담을 넘고 나서 택시나 버스를 타고 도망친 건가요? 당연히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범행 현장 주변 6개 노선 버스 CCTV랑 범행 시각 전후로 간 택시 등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어디에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희 수사팀에서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담을 넘어간 뒤에 행적이 끊겼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가능성은 하나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를 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말이 된다. 버스 CCTV에도 안 걸리고. 그러면 증발될 만해. 근데 동네라고 아까 하셨는데 동네 주민 중에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해보니까. 근데 저 정도의 이제 인상착의거나 하면은 굉장히 강렬해서 알아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한 시민이 CCTV 사진 보니 이거 그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준 게 있었어요. 그 범인을 아는 얼굴이었나? 그래야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자, CCTV를 한번 다시 보실까요? 왜? 자세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정확히. 뭔가 특이점이 있습니다. 저거만 봐서 잘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근데 처음에 보일 때 약간 딱 한 장면이 있는데 네. 아, 그래요? 교수님 가장 보이세요? 밝은 괜히 아는 척 하시는 거 아니죠? 가장 특징적으로 잘 보이는 게 있어요. 예. 뚜렷하고 환하게. 네, 그때 이제 단문중에 만난 주민이 운동화가 마니아였습니다. 운동화 예. 마니아요? 범인이 신고 있는 신발을 이제 사진을 보여주니까 딱 가르치더니 이거 엔사 한정판 운동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거? 아, 딱 보이잖아요. 제일 밝잖아요, 신발이. 저희도 저 CCTV에 있는 사진을 저를 캡처를 해서요. 네. 저 신문 확인하기 위해서 강남 본사까지 가서 그 신발이 여기 있게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보고 들어가서 본인이 신는 신발을 딱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저게 나 대단한 게 아무리 매니아지만 저걸 보고 뭐 한정판인 것까지 어떻게 바로 아셨네? 진짜 탐문의 결과. 농구한 거는 확 알겠어요. 제품명이 되었고요. 12년이 넘게 흘렀지만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하늘색 운동화였는데 길에서 보면 한눈에 띌 것 같은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전 시절에도 정가가 20-30만 원 하던 고가고 또 그다음 운동화 매니아분들은 저게 못 구하는 운동화였대요. 저거를요? 네, 저게. 지금도 구하기 힘든데 저 당시는 더 구하기 힘들었죠. 그랬죠.
이게 아무나 구매할 수 없는 신발을 찾아서 구매해서 신는 사람이라면 그 구매할 때 기록 같은 거를 잘 추적하면 혹시라도 이 사람이 누군지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한정판이면? 그때도 안타깝게도 그게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네. 다방으로 수사를 했는데 확인이 안 됐어요. 아 지금 우리가 한정판 신발까지 좁혀서 왔는데 또 좀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게요.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기할 형사님들이 아니죠. N사 한정판 운동화라는 새로운 단서를 얻은 형사님들은 범인이 사는 곳을 찾아내기 위해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집집마다 아유, 그 주변을 예, 그때 이제 잠원동 일대 전체 아파트 단지를 전부 도장 깨기 하듯이 하나씩 뒤지고 다녔습니다. 이게 CCTV 뒤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일일이 그거를 방문해서 수사를 협조를 요청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저희가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이제 수사는 아무리 힘들어도 진행해야 돼가지고요. 저와 이제 최근모 형사하고 한 팀이 되고 이영수 형사하고 우리 지금 퇴직하셨지만 팀장님 계십니다. 네. 그분하고 이제 두 개조로 나누어서 범인이 도대체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단지 1층부터 이제 구역을 나눠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부터 구역을 나눠서 진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막내 이영수 형사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오, 뭐라고요? 마치 이제 상기돼가지고 크게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형님 여기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발견했나 보다. 뭔가 찾은 거죠. 네. 그렇죠. 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몇 명 사세요? 혹시 뭐 손자 있으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손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럼 손자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요. 얼굴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근데 갑자기 뭐 없어요. 나가요 하면서 좀 버럭하시더라고요. 할머님이? 예, 그때 이제 사전에 아파트에 경찰 수사 나올 거니까 협조해 달라는 안내 방송도 다 나갔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화를 낸다? 뭐 반응이 이상한데 생각하면서 이제 옆을 봤더니 현관문 옆 신발장에 CCTV에 찍힌 N사 신발과 똑같은 게 있었던 거죠. 어머, 야 근데 이거 너무 소름이다. 이거는 진짜 한정판인데 몇십만 쪽이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럼 한정판이 아니잖아요. 그 동네에서 형수 선생님 혹시 솔직히 그때 예. 딱 그 신발을 봤을 때 그때 혹시 어떠셨어요? 팀장님이랑 눈빛 교환을 하고 속으로 이 집이다 확신을 했죠. 예. 신발이 딱 눈에 딱 들어오는데 아, 그 한 장면이 딱 찍히더라고요. 그냥 예, 사진처럼 느낌, 확. 예,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집이다 확신을 하고 이제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아, 여기가 아닌가 하고서 이제 할머니한테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돌아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비상 계단으로 팀장님이랑 둘이 조용히 가가지고 하이파이브를 했죠. 그렇지 티는 못 내는데 예. 비상계단 가서는 어쨌든 예. 뭐 하나가 됐다라고 그치 할수 그치 그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우리 막내 이영수 형사 얘기를 듣고 이 집에 뭔가 있다 진짜 싶어서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조회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분명 손자 한 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 등본 확인 결과는 20대 남성 2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상하다. 이것도 이상하네. 바로 화를 내신 것도 좀 이상하지만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굳이 2명 있는 손자를 1명을 왜 없다고 하겠어요? 다시 갔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이 이번엔 할머니가 아닌 20대 남성이었는데요. 그의 행동도 어딘가 좀 수상했다고 합니다. 어? 이제 머리가 긴 게 제가 봤던 CCTV 속 남성과는 인상착의나 체격 조건이 좀 틀렸습니다. 아 달랐어요. 예, 예, 예. 아. 나이도 더 어려 보이고 동생이구나 그래 싶었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형 집에 있냐 몰라요 왜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세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 닫혀 있는 작은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왠지 거기가 좀 다른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조사할 게 있다고 양해를 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방문을 열었는데 네네. 너무 기이해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기이해요? 예. 네, 문을 열었더니 한 남자가 방에 있는데 초점 없는 눈으로 벽에 붙여놓은 이 그림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뭐야? 뭐길래? 막 기괴한 거 나올 것 같아. 이상한 거. 어머,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뭐야? 이렇게 회오리. 네, 커다란 도화지에 그린 동그라미 그림이 여기저기 사방에 붙어 있었는데 삭발은 젊은 남자가 이 미동도 없이 이 동그라미 그림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려고 들어갔는데 소리가 분명 들렸을 텐데 여기만 보고 있었다고요? 삭발이면 아까 그 CCTV 그 남자 맞잖아요. 그렇죠. 아, 삭발남. 네, 보자마자 저희도 이제 CCTV 속 남성과 인상 차이가 같은 게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용의자를 보고 너지 임마 왜 죽였어? 하고 다그쳤습니다. 바로요? 근데 용의자는 이제 저 아니에요 하면서 뭐 버럭 화를 좀 내더라고요. 아니, 저 아니에요라뇨. 자세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면 네. 이상하죠. 너 왜 죽였어? 하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뭐요? 누구 죽어요? 리액션이 그렇게 되는데 대뜸 저 아니에요 이랬던 거네요? 제가 안 죽였어요라는 얘기죠. 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 이거죠. 이제 그뿐 아니라 뭐 증거 있냐, 뭐 영장 가져오면 협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대답은 자신이 범인이라는 거를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어 보였죠. 야, 긴급 체포했을 때 기각될 수 있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체포영장 만들어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형이 영장 받으러 간 동안 한 2시간 정도 용의자랑 같이 있으면서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벽에 그려져 있던 동그라미 낙서가 공책에도 이제 잔뜩 그려져 있어서 너 이 그림 왜 그렸어? 이렇게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한다는 말이 동그라미가 보호막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안에 자기가 있고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보호해주는 거다 뭐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중얼중얼 하는데 저희도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심리적으로 저 이상 증상을 나타낼 때 반복된 동일한 도형이나 그림이나 모양에 계속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때 일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노트에 이제 어지럽게 그려놓은 그림 중에 이제 캐릭터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카사마닌 게임의 캐릭터라고 하면서 슬슬 웃으면서 갑자기 이제 칼을 이래 잡은 상태로 이래 휘두르는 모습도 보이고 유심히 이래 보니까 이제 내려 찍는 모습이 이제 CCTV에 봤던 그 모습하고 칼을 쥐는 모습이나 찍는 모습이 일치했습니다. 다행히 또 영장이 빨리 발부가 됐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체포하고 또 범행 당시 입었던 검은색 후드티하고 또 흰색 면티는 현장에서 바로 압수했습니다.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이제 경찰서로 데리고 와서 이제 신문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자백을 받는 게 좀 그렇죠. 시급했는데 네, 네. 서해 와서 자기가 이제 범인이 아니라고 반복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자백을 받아내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형사님들은 용의자를 일단 유치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던 중 용의자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순간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심경이 변화? 이제 저희가 이제 팔짱 끼고 유치장 쪽으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유치장 쪽이 이제 출입문 쪽하고 지나가는 방향입니다. 근데 갑자기 얘가 이제 돌발 행동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출입문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행동을 하길래 저희가 이제 너 이제 집에 못 가. 한마디 하고 계속 유치장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입감을 시켰습니다. 갑자기 뭔가 왜 또 얌전히 오다가 갑자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실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형사들이 제지를 하면서 이제 집에 못 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인식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지 이제 유치장에 들어간 지 이제 몇 시간 안 되었습니다. 용의자가 갑자기 이제 우리 최군모 형사를
찾으면서 막 안에서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 듣고 담배나 피우는가 싶어서 난동을 부리는가 싶었는데 예상대로 담배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연달아 한 3가지 정도 피웠는데 그러더니 옆에서 제가 죽였습니다, 형사님. 이러고 털어놓더라고요. 갑자기? 갑자기요? 어? 뭐야? 집에서 칼 2개를 두고 나와서 사람을 죽였다. 범행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형사님은 범인을 다시 조사실로 데려가 A4 용지를 주면서 내가 한 짓을 여기다가 다 적어봐라. 그러자 범인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행 사실을 상세하게 써내려갔다고 해요. 아니 대체 왜 죽였답니까? 피해자랑은 뭐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좀 저희들도 좀 화가 나고 뭐 그런 이유가 피해자랑 범인이랑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는 거죠. 어머. 아무 잘못 없이 이제 살해당한 것입니다. 아 처음 보는 처음 보는 사람을 사람을? 그냥 이유 없이 뒤에서 그렇게 죽였다는 거는 범인이 직접 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름 끼칠 것 같아요. 뭐야? 열심히 하는 만큼 안 나온 것 같고 그냥 그런 일들이 다 있었어요. 형도 그냥 항상 답답했죠. 무슨 말이야? 게임을 하다가 그냥 게임이 잘 안 풀렸어요. 살인 충동이 강하게 일어서 뭐야 현실하고 구분을 못 하나 봐. 게임하다가 열받아서 사람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화가 난다. 아. 저거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시 23살이었던 범인은 강남 파라콘 출신의 수재로 미국 명문대 유학까지 갔다 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런 사람이 도대체 왜 처음 보는 사람을 죽인 거예요? 아, 세상에. 예, 범인은 꽤 오래전부터 하루 5시간 이상씩 칼싸움 게임을 했다고 했고요. 사건이 벌어진 날에도 새벽까지 한 사람이랑 온라인으로 계속 붙었는데 계속 지니까 이제 너무 열이 받았대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을 죽여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 안 되지. 범인이 아까 무슨 이렇게 동그라미 그림 그려놓고 나 그거 있을까 봐. 그러니까 무슨 뭐 보호막이라고 하고 이러진 않았겠지만 자기 심신미약이랑 약간 정신질환 그러니까. 그런 거 내세우면서 감형받고 또 다시 또 금방 나오고 할까 봐 그런데 이거 그럼 이거 진짜 결과가 그렇게 됐으면 저희가 지금 너무 화가 날 것 너무 같아. 화가 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했어? 다행히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아니구나. 그건 너무 다행이네요. 콘텐츠 공작소 즐겨봐 이채널.